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지난 9월 FOMC 결과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요. 그와 함께 연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최대 5%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생각보다 연준의 긴축 정책 기조가 더욱더 강력해졌음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부담감은 더욱더 높아졌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말에 찍었던 미국 증시의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더욱더 내려갈지 말지가 결정될 상황인데요. 그만큼 파월 의장의 미국 증시 조지기가 또 한 번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테슬라도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여전히 잘 버티는 상황이기는 하나 FOMC 이후 급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33.6%인데요. 겨우겨우 121선을 걸치면서 9월 23일 종가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테슬라의 방향성이 어디가 될지는 앞으로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기술적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RSI 수치는 9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40.6 정도입니다. 주가에 과열이 껴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과매도 구간까지는 아직 멀기는 하나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은 RSI 값이 30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와 함께 MACD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지 며칠 안 되었으며 전체적인 주가 이동평균선 이격도를 볼 때도 현재의 주가에는 전혀 과열이 껴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종합하면은 일단 현재의 주가는 과열이 아예 없는 상태이며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만큼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 264달러 정도 선까지는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나가면서 위로 솟구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워 윈도우 안전 문제로 미국에서 무려 110만 대의 리콜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것은 테슬라의 장점인 OTA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실적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행한다고 하는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급등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증시에서의 성장주 부담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인 테슬라도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월 30일 날 열리는 테슬라 AI 데이 파트 2입니다. 아직 AI 데이 파트 2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는 테슬라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작년과 동일한 시간이 시작한다면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AI 데이 파트 2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말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편안하게 테슬라 AI 데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최근 테슬라는 테슬라북 개발 인력 채용 공고를 더욱더 늘리면서 무려 20개 포지션에 대한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진심인 모습인데요. 이번 행사도 이에 따라서 인재 확보 그리고 채용에 대한 목적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스펙이 되는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 이 로봇의 개발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면은 무조건 테슬라에 지원을 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AI 데이를 여는 것이죠. 이런 AI 데이 파트 2를 앞두고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무슨 데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벤트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급등에 대한 기대는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당장 2020년 배터리 데이 때는 배터리 데이가 진행된 직후 주가가 크게 폭락하기도 하였고 작년 AI 데이 때도 주가가 상승하기는커녕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이슈는 이제 뒤로 넘기고요. 이제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3분기 실적 발표일 것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일단 10월 20일 전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적이 예상되는 중입니다. 당장 EPS만 하더라도 1.06이란 수치가 예상이 되면서 월가에서 그동안 예상했던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가 이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 애널리스트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자, 정말 다행히도 테슬라의 높은 성장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3분기에는 YOY 기준으로 71.3%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고 4분기에도 53%가 넘는 성장률이 그리고 내년에도 22%에서 많게는 81%에 달하는
높은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죠. 현재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대략 36.6만 대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 인도량 결과는 대략 10월 2일 일요일쯤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FSD 베타입니다. FSD 베타의 성능이 워낙 좋아진 만큼 기존에 쌓여있던 FSD 이연 매출을 추가적인 실적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부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함께 EAP와 FSD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도 지난 분기보다 더욱 커질지에 대한 것도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이번 3분기 실적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정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강달러 현상인데요.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원달러가 1,000원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1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했을 때 원달러 환율 1,000원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0달러의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서 동일한 1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 달러로 인식되는 매출은 7.1달러밖에 안 되게 되죠. 즉 강달러 현상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중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달러 기준의 해외 매출 금액이 감소하면서 이것이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테슬라도 글로벌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강달러 현상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테슬라의 해외 매출 비중은 겨우 43%로 다른 빅테크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7%, 중국이 22%,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2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달러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미국 주식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일은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라던가 악재들도 주식들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만큼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이슈는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하반기 실적이 테슬라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PE는 현재 99고 포워드 PE는 47 수준입니다.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치는 높은 게 맞아요. 하지만 워낙에 높은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버티게 해주고 있으며 그만큼 이 실적이 유지가 되는가, 높은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현황은 8월 31일 기준으로 2.3%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아진 공매도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주식 분할로 인한 오류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8월 30일까지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테슬라의 소실치는 세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경우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보다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270달러의 테슬라 풋옵션이 가장 많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주가가 270달러 밑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세력이 현재는 가장 많은 것이며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더욱더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투자자 포지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가는 276달러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290에서 310달러 선에 정말 많이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255달러 선에서 매물대가 가장 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이 255달러를 지켜내느냐가 정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주가를 지켜낸다면 테슬라의 하방 지지선이 더욱더 강력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며 그만큼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인 만큼 테슬라의 3분기 그리고 4분기 인도량과 실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성장률과 실적으로 버티는 테슬라의 주가,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도 쭉쭉 버티면서 지금보다 높은 구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필요하겠죠. 테슬라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테슬라의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게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